수가 엄청 크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형마트 과일 코너, 수박 앞에 서서 딱 그 한마디, 저는 그 순간 엄마 얼굴을 봤어요. 놀란 것도 아니고 감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래 보고 계셨어요. 아무 말 없이 수박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수가 엄청 크다 하셨어요. 한국에서 수박은 그냥 수박이잖아요. 여름 되면 마트마다 쌓여 있고 사람들이 손으로 두드려보고 카트에 싣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가는 수박. 그게 특별한 물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한테는요, 엄마는 그 수박 옆에서 계셨어요. 손을 뻗어서 건드려 보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오래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쪽 보다가 돌아봤을 때 아직 거기 계셨어요. 저는 엄마 옆에 가서 같이 봤어요, 수박을. 진짜 크긴 컸어요. 근데 그날 저는 그 수박이 처음으로 크게 보였어요. 엄마 눈으로 보니까요. 오늘은 엄마랑 처음으로 대형마트에 간 날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엄마는 말씀이 많지 않으세요. 처음 만나는 분들은 무뚝뚝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표정도 크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탄사도 잘 안 쓰세요. 그냥 보세요, 조용히. 근데 저는 알아요. 엄마는 다 보고 계세요. 그냥 밖으로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게 없어요, 엄마 눈을. 어디 가도 그래요. 처음 가는 곳에서도 주변을 한번 쭉 훑으시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파악하세요. 저는 자주 길을 잃는데 엄마는 한 번 가신 곳은 안 잃어버리세요. 처음 만난 날 찾아오실 때도 그냥 오셨어요. 그날도 제가 약속 장소에서 엄마를 못 찾고 있었는데 엄마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제가 허둥지둥하는 동안 엄마는 그냥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째 소리? 하시면서요. 찾아다닌 건 저였는데 기다린 건 엄마셨어요. 그래서 마트 들어서자마자 에스컬레이터 천장까지 쌓인 물건들, 사람들, 카트, 뭔가 물어보시거나 놀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전부 담고 계셨어요. 마치 처음 보는 지도를 읽듯이 천천히 꼼꼼하게. 그게 엄마예요.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카트 끄는 소리, 아이들 소리, 안내방송 소리. 엄마는 그 안에서 조용히 걸으셨어요. 수가 엄청 크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엄청난 말이었어요. 엄마가 밖으로 내신 말이니까요. 엄마는 오늘 처음으로 이런 규모의 마트에 오신 거였거든요. 나중에 제가 엄마 마트 너무 크지 않아요? 했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맛있는 거 엄청 많네. 맛있는 게 많다고 하셨어요. 크다고 하신 게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음식이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말도 한참 생각했어요. 같은 곳에 서 있는데 저는 규모를 봤고 엄마는 먹을 것을 보셨어요. 사실 마트 가기 전에 먼저 밥을 먹었어요. 엄마가 배가 고프셔서요. 처음 드시는 음식이라 입에 잘 안 맞으셨던 것 같아요. 많이 드시지는 못하셨어요. 제가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괜찮아 먹긴 먹었어 하셨어요. 그래도 싫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맛있게 먹으면 되지 하셨어요. 그게 엄마 방식이에요. 불편한 거 내색 잘 안 하세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처음 겪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 한 번도 힘들다고 하시는 걸 못 들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걸어가는 길에 엄마가 주변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건물도 많았고 간판도 많았어요. 간판 글씨들이 다 한국어인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엄마한테는 그것도 보셨을 것 같아요. 엄마가 뭔가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설명하다가 그냥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마트로 바로 데려갔어요. 말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조용해지셨어요. 아까 밥 먹으면서는 그래도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마트 들어오자마자 입을 닫으셨어요. 그냥 보세요. 걸어가면서 천천히 다 보세요. 그게 강인한 건지 익숙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마트에서 식품 코너를 지나는데 엄마가 빵 진열대 앞에 서셨어요. 요즘 마트에 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식빵, 크루아상, 단팥빵, 소보로, 모카빵, 치즈빵. 코너 하나가 통째로 빵이에요. 다 오늘 구운 거고 유통기한도 며칠씩 남아있고 포장도 예쁘게 돼 있어요. 사고 싶지 않아도 그냥 눈이 가는 코너예요. 냄새도 나고요.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거기서 계셨어요. 엄마가 빵을 한동안 보시다가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릴 때 엄마가 평양에서 빵을 사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 말 듣고 멈췄어요. 엄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빵을 보시다가 기억이 올라오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엄마 어릴 때 얘기예요. 외할머니가 평양에서 빵을 사오셨대요. 당시엔 평양을 가야 빵을 살 수 있었고 그것도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걸 사다 오신 거라고 하셨어요.
외할머니가 특별히 챙겨오신 거예요. 멀리서 딸한테 갖다 주려고. 근데 집에 도착했을 때 빵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대요.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곰팡이 난 부분만 뜯어내고 괜찮은 부분을 드셨대요. 엄마는 그때 너무 기뻐서 맛있게 먹었다고 하셨어요. 곰팡이가 있다는 것도 처음엔 모르고 드셨고 나중에 알았어도 상관없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웃으면서요. 오해하지 마세요. 곰팡이를 통째로 먹는 게 아니라 떼어내고 괜찮은 부분을 먹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덧붙이셨어요. 제가 놀랄까 봐요. 놀라지 않았어요. 놀라기보다는 그 빵이 얼마나 귀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걸 생각했어요. 마트 빵 코너에 서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뭘 설명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한국은 달라요 라고 말해야 하나. 이제 이런 빵 많이 드실 수 있어요 라고 해야 하나. 아무것도 맞는 말 같지 않아서 그냥 엄마 옆에 서 있었어요. 엄마는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표정이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시 빵 진열대를 보셨어요. 어떤 감정인지는 익히지 않았어요. 슬프다거나 아프다거나 그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기억이 있고 지금 이 빵들이 있고 그 두 가지가 같은 시간 안에 있다는 거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빵 진열대에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포장지 안에 빵이 가득 차 있고 오늘 날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우리는 그냥 다음 코너로 걸어갔어요. 그 빵 얘기를 들은 후에 제가 계속 빵 진열대를 보게 되더라고요. 지나가면서도 보게 됐어요. 며칠 뒤에 마트 또 갔을 때도 빵 코너 지나가면서 그 얘기가 생각났어요. 별로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데 자꾸 생각났어요. 식품 코너를 계속 돌다 보니까 엄마가 조금씩 말씀이 많아지셨어요. 우동 코너 앞에서 포장된 면을 들여다보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하시고 쌀포대 앞에서 찹쌀이랑 귀리 글씨를 읽어보시다가 귀리살인 줄 알았다. 귀리살은 뭐야? 하셔서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귀리살.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귀리살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고기 코너에서는 고기가 빨개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하셨어요. 포장 안에 선홍색 고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걸 신기하게 보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광경이었는데 엄마 눈엔 그게 신기하셨나 봐요. 얼마나 오래 봐야 저게 당연해 보일까 잠깐 생각했어요. 라면 코너도 지나갔어요. 엄마가 라면 봐라 이렇게 많냐 하셨어요. 진짜 많아요. 신라면,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오뚜기 진라면, 육개장, 삼양, 안성탕면, 팔도 비빔면. 코너 하나가 라면으로 꽉 차 있어요. 엄마가 한참 보시다가 북한 라면이라고 하나 만들까? 하셨어요. 얼굴에 이름 넣어서요. 저는 거기서 또 웃었어요. 엄마가 농담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수제비랑 비슷하게 생긴 포장면을 집었더니 엄마가 이런 거 없어 하셨어요. 집에서 직접 반죽해서 먹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포장돼서 파는 건 없었다고요. 저는 그 포장지를 한번 봤어요. 봉지 안에 면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어요. 끓는 물에 3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한 건지를 엄마 말 듣고 처음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 옆에 우동도 보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신기하다 하셨어요. 진짜로 신기하신 거예요. 저는 공장에서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공장에서 하셨어요. 음, 공장에서요? 많이 만들어요. 엄마는 그렇구나 하셨어요. 그 표정이 기억나요. 납득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화장품 코너를 지나게 됐어요. 엄마 눈이 돌아가셨어요. 제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 진짜로 눈이 그쪽으로 확 가셨어요. 저는 속으로, 아, 여기다 싶었어요. 스킨케어, 선크림, 마스크팩, 세안폼, 토너, 에센스. 코너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엄마가 하나하나 보고 계셨어요. 가격표도 보시고 뒤에 성분도 읽어보시고 일본 제품도 있고 한국 제품도 있고 다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일본 제품 보시더니 이거 일본 건데?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손에 들고 보셨어요. 저는 그냥 뒀어요. 엄마가 판단하실 거니까요. 제가 세안할 때 쓰는 거 있는 거 하나 보여드렸더니 이거 얼마야 하세요? 800원이라고 했더니 잠깐 보시고 비싸지 않네 하셨어요. 처음으로 비싸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오, 오늘 득템했다 싶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가격표를 전반적으로 보기 시작하셨어요. 물건 볼 때마다 가격을 확인하세요.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싼 건지 저게 비싼 건지 제가 과자 하나 집었더니 이거 얼마야? 물어보세요. 이 980원이라고 했더니 잠깐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격 괜찮아요. 엄마, 별로 안 비싸요 했어요.
그러고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돈만 있으면 편리하지. 돈이 없어. 그게 전부였어요. 불평이 아니에요. 한탄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트가, 이 물건들이, 이 편리함이 전부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주 간단하고 아주 정확하게 저는 그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맞는 말이니까요. 저는 그 말 듣고 그러니까 제가 벌게요. 엄마 하려다가 멈췄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서요. 엄마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이 마트에서 이 물건들 앞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네 했어요. 그게 맞는 대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냉장 코너에서 요거트가 보였어요. 제가 엄마한테 사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이거 어때요? 요거트. 뼈에도 좋고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엄마가 보시더니 비싸잖아 하셨어요. 아니에요. 엄마, 안 비싸요. 제가 살게요. 됐어, 많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먹을 게 많으면. 비싸. 엄마, 진짜 안 비싸요. 한참 신랑이랬어요. 제가 계속 이거 좋아요, 드세요, 제가 살게요 하는데 엄마는 계속 비싸, 됐어, 많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사드리는데 한 5분은 걸린 것 같아요. 냉장 코너에서 5분이면 좀 추웠어요. 결국 요거트 하나 사드렸어요. 엄마가 직접 고르셨어요. 캐비언 사과 맛으로. 근데 있잖아요. 그 신랑이 자체가 저는 좋았어요. 진짜로요. 엄마가 비싸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 거절하실 수 있다는 것, 직접 고르실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좋았어요. 신랑이가 짜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고 싶었어요. 뭔가를 고르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비싸면 비싸다고 하고, 그래도 결국 하나 손에 들고 나오는 것, 그게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를 저는 이날 처음 생각했어요. 우유 코너에서도 한 판 더 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우유 사드리고 싶어서 서울우유, 매일우유, 저지방, 일반우유 다 들어보고 비교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또 비싸댔어. 집에 있는 거 먹으면 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포기 안 했어요. 엄마, 이게 더 맛있어요. 이거 드세요. 결국 서울우유 한 팩 사드렸어요. 사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유통기한 제발 보고 드세요. 엄마가 드실 때 유통기한을 잘 안 보신다는 걸 알아서요. 습관이 아직 안 됐으신 거예요. 여기서는 유통기한이 식품마다 다 붙어 있고 지나면 안 드시는 게 맞는데 엄마는 그냥 드시려고 하세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은 유통기한이 붙은 음식이 넘쳐나는 환경에서만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오래 살아야 생기는 습관이 아니에요. 그 환경에 오래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습관이 너무 당연해서 당연한 줄도 몰랐어요. 엄마는 그냥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것 뿐이에요. 그나저나 엄마가 하나원에 계셨을 때 얘기도 해주셨어요. 거기서 밥 먹을 때 케첩을 주거든요. 작은 봉지 케첩이요. 엄마가 그걸 다 모으셨대요. 한 번 먹을 때마다 남기고 또 남기고 계속 모으셨대요. 왜냐면 나가면 이런 것도 귀할 것 같아서요. 그게 쌓여서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오셨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엄마 케첩은 마트에 많아요. 진짜 많아요. 큰 거 하나 사면 한 달은 써요 했어요. 엄마가 그래? 하셨어요. 짧게. 그래도 그 케첩이 아깝다는 표정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웃으셨어요. 그냥 그때 그게 귀해 보였던 거라고 하셨어요. 귀해 보였던 거라고. 그 말이 맞아요. 그때 그 케첩은 귀한 거였어요. 지금 이마트에 오기 전까지는요. 저는 케첩을 지나치면서 봤어요. 큰 것, 작은 것, 허니 머스타드도 있고 스리라차도 있어요. 엄마가 모으셨던 그 작은 봉지 케첩이랑 같은 마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우유를 들고 걸어가다가 엄마가 또 생각나신 게 있으셨는지 이런 얘기를 꺼내셨어요. 천천히요. 마트를 걸으면서 카트 옆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엄마가 천천히 말씀을 꺼내셨어요.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국정원에 계셨을 때요. 거기서 하루에 커피 믹스를 하나씩 줬대요. 맥심 커피요. 엄마는 그걸 안 마셨어요. 모아뒀어요.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가면 이런 거 못 먹어. 나가면 엄청 비쌀 거야. 국정원 밖으로 나가면 커피 믹스 하나도 귀할 것 같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씩 하루치씩 안 마시고 모으셨어요. 하루에 한 개씩 나오는 걸 매일 안 마시고 쌓아두신 거예요. 그렇게 모은 맥심 커피를 나오실 때 가져오셨대요. 어떻게요? 5단에 꽁꽁 숨겨서요. 들킬까봐. 나올 때 검사를 통과해서 집까지 가져오셨대요. 저한테 주려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맥심 커피요. 커피 믹스 한 봉지들이요. 마트 가면 한 박스에 50개짜리로 쌓여있는 그 커피요. 편의점에서도 낱개로 팔고
카페에서는 그냥 쓰다 버리는 그 커피요. 엄마가 하루치 커피를 안 마시고 모으고 5단에 숨겨서 검사를 통과해서 집까지 들고 오셨어요. 딸한테 주려고. 엄마가 생각하셨던 거예요. 밖에 나가면 비쌀 것 같고 딸이 좋아할 것 같고 내가 조금 참으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매일 참으셨어요. 커피 한 잔을 하루에 딱 한 번 주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쌓아두셨어요. 근데 저는 맥심 커피를 안 마셔요. 집에 아무도 안 마셨어요.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안 먹었다고. 지나고 보니 웃기다고. 웃으시는데 저는 못 웃겠었어요. 저는 그 커피 한 봉지 무게가 얼마나 될지 생각했어요. 몇 그램이나 될까요? 봉지 여러 개 모아도 얼마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걸 5단에 숨기고 검사대를 걸어가신 엄마는 그게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들키면 어떡하지? 뺏기면 어떡하지? 딸한테 못 주면 어떡하지? 그게 다 그 봉지들 안에 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커피가 어떻게 됐는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걸 숨겨오신 그 마음이요. 나가면 비쌀 것 같고 딸이 먹으면 좋겠고 내가 아끼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마음이 검사대를 통과해서 5단에 쌓여서 집까지 온 거잖아요. 커피보다 그게 훨씬 무거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엄마 손을 한번 봤어요. 우유 팩을 들고 계셨어요. 서울우유 오늘 날짜 스티커 붙어 있는 거요. 지금 이 마트에 지금 제 눈앞에 맥심 커피 한 박스가 진열대에 쌓여 있는데 한 박스가 아니라 몇 박스가 50개들이로 아무나 사갈 수 있게 누구도 거기 있는 줄 모르게 저는 그 진열대를 한번 봤어요. 그리고 더 보지 않았어요. 잠깐 서 있었어요. 엄마는 이미 앞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우유팩 들고 요거트 들고 걸어가고 계셨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계산할 때가 됐어요. 제가 셀프 계산대로 가자고 했어요. 엄마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처음이시니까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같이 섰어요. 엄마가 하셨어요. 바코드 찍는 것도, 화면 보면서 하나씩 올려놓는 것도, 카드 꽂는 것도 다 하셨어요. 막히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저보다 빠르셨어요. 저는 옆에서 보다가 웃음이 났어요. 진짜로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옆에 서 있었는데 도울 데가 없었어요. 엄마가 다 하고 계셨어요. 이분이요. 평생 이런 기계 옆에도 없으셨을 분이요. 화면에 뜨는 글씨를 보시면서 바코드가 삑 하고 찍힐 때마다 그냥 다음 물건 올리시고 자연스럽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가 잠깐 알 것 같았어요. 엄마, 언제 이런 거 배우셨어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저는 엄마가 웃으시는 게 진짜 좋아요. 자주 웃으시는 편이 아니거든요. 표정이 원래 잘 안 바뀌세요. 그래서 웃으실 때마다 로또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진짜로. 큰 감탄사도 아니고 너무 화나지도 않고 그냥 엄마가 웃으신 거예요. 셀프 계산대 앞에서 요거트 들고 서울우유 들고 그게 그렇게 좋아요. 옆에 다른 분들도 계산하고 계셨는데 아무도 엄마 보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물건 올려놓고 카드 꽂고 영수증 받고 가셨어요. 저만 봤어요. 엄마가 계산하시는 거 처음으로요. 셀프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 들고 다 계산하시고 웃으시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가요. 이 정도면 잘된 하루예요. 나중에 엄마한테 귀걸이 사드리고 싶어요. 예쁜 거로요. 마트 나오면서 제가 엄마한테 귀걸이 얘기를 꺼냈어요. 예쁜 거 사드리고 싶다고요. 엄마가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귀걸이를 왜 하셨어요? 그냥 어울릴 것 같아서요 했더니 엄마가 웃으셨어요. 또 로또예요. 근데 엄마 귀에 구멍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직 못 드렸어요. 언젠가는 꼭 사드리고 싶어요. 구멍 없어도 할 수 있는 클립형 귀걸이로요. 엄마 얼굴에 어울릴 것 같아서요.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엄마랑 마트 다녀왔어요. 수박 보고, 빵 보고, 라면 보고, 화장품 코너에서 눈이 돌아가고, 요거트 고르고, 우유 사고, 셀프 계산대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루예요. 다음에 또 가려고요. 이번엔 못 본 코너도 많았고,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시는 것들도 아직 많을 것 같아서요. 다음엔 더 천천히 돌아볼게요. 아무 데도 안 가도 되는 날이에요. 엄마한테 뭐 더 사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요거트는 사드렸으니까 그거 드시면서 어떠셨는지 물어봐야 해요. 우유도 사드렸으니까 유통기한 보고 드시는지 확인해야 해요.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근데 저는 이 하루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엄마가 수박 보면서 수가 엄청 크다 하시던 그 목소리가 오래 기억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수박보다는 계산대 앞에서 웃으시던 그 표정이 더 기억날 것 같아요.